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채용 교육의 이강철 시장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띄워드릴 강의는요, 대표님이 학종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학과 소개 자료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학과 소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 활동할 주체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시리즈로 진행하는 동안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과 함께 저 이 학과도 알고 싶어요, 이 학과를 더 빨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그 학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밌는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동안에 다이어트를 동시에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의 관심사로 같이 봐주시면 덩달아 재밌는 강의 시청이 되지 않을까, 소소한 재미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시작은 생명과학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시리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을 준비하는 거죠. 수학과를 가려는 학생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수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과 직접 연관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탐구 및 이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툴입니다. 두 번째는 학과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나의 소양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보고서 작성 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잘 쫓아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준비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공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천 도서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처럼 기초과학, 즉 이제 이 생명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아주 드러내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생물학이 워낙 방대한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랑 연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생명과학을 준비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대학에 가게 되면요,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등등인데요. 또 전공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전학, 생태학, 생리학, 면역학, 해부학, 동물행동학, 진화생물학, 계통분류학, 발생학, 식물학 등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지식구조의 파악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그 내용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생명과학과를 꿈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화학과도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학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등학교 수준의 생명과 화학을 난 마스터했어, 더 이상 교과적으로 준비할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대학에서 많이 쓰셨던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판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개정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 교재들이 개정을 하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과 달리 생명과학에 대한 책들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신 트렌드와 가장 최신의 연구 내용들이 상이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캠벨 생명과학의 최신판을 통해서 혹은 이전판을 통해서 예전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 재밌는 생명과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하기와라 기요우미의 내 몸 안의 작은 우주 분자생물학입니다. 이 책은 의료계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도 한번 탐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해독이나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어려운 분자생물학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스카이캐슬 때문에 아주 유명한 책이 됐었죠.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저 단순한 유전자가 주인이고 나머지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중심 주제를 통해서 과학적인 기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기술도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다 보면 인문 소양과 과학 지식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미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명과학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농학, 생명공학, 기초의학학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학과 소개 주제로 가져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생명과학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면, 먼저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괄적인 지식,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정보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국생물공학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선도하고 있는 가장 최단에 있는 그런 연구 지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교과서 관련된 간단한 클립이라든지 교과서적인 내용들, 백과사전적인 지식들이 포함된 내용들도 사이언스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특을 위하여서. 자, 이제는 좀 대표 인물들을 얘기해 볼 텐데요. 대표 인물들 참 많지요. 그런데 저는 세 인물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찰스 다윈 아시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때문에 많은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유전과 관련해서 진화와 관련돼서 많은 이론들이 새롭게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찰스 다윈을 뽑고 싶고요. 지금도 우리 이과생들 중에서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의 머리를 지끈하게 하는 유전 법칙, 그 유전 법칙을 만들어낸 멘델을 또 꼽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ABO식 혈액형을 개발한 칼란트 슈타이너, 이 ABO식 혈액형을 구별해내고 그 혈액형이 가지는 특성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혈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학문이 생명과학이라는 것이죠. 자, 해외 인물들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에는 없을까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셀트리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개미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 최재천 교수님, 전에는 국립생태원장이셨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명과학 분야에 전공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더 역량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생명과학의 키워드 이슈는 어떤 것이냐? 바로 신경과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신경과학,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의 신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신경은 결국 뇌과학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뇌과학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렇죠. AI입니다. AI 기술과 컴퓨터 기술과 융합해서 생물학이 함께 연구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생물과 물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가치가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래의학 선도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위인데요. 유전자의 일부를 가위처럼 잘라내고 그 부분을 대체할 다른 유전 정보를 대입했을 때 HIV, 에이즈 바이러스죠. HIV의 증상이 6개월 동안 호전된 것들을 보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한 어린아이를 치료한 그러한 임상 결과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연구가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우석 교수님 때부터 참 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하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자소서 내용인데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케미스트를 읽고 라고 독서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네요. 모든 논술,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심화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다.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보충교재를 풀고 노트를 정리하며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선생님께 질문하였다 라는 상세한 활동들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자소서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었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세특에 이런 내용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반영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수학과 과학학습 동아리를 개설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통문항은 교내 활동에 대한 문항이죠. 수학의 날 행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델타 가면체를 만들기. 이 학생은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수학 지식도 충분히 있는 학생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학의 날 행사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교과서를 복습했다고 했어요. 2학년, 3학년 돼서도 내가 1학년 교과서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완전 학습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 학습을 위해서 진짜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탐독했고 독서를 많이 했고 자율동아리를 창단하는 것까지도 진행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하고 싶은 건 파란색 글씨인데요. 파란색 글씨는 결국 생명과학에 관련된 키워드를 직접 드러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가 없을 때의 자소서, 생명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느껴지지 않는 자소서와 느껴지는 자소서로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교과의 서경학용에서도 이 학생은 창업체험활동이라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소서를 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키워드들이 내 생기부와 내 세트, 내 모든 분야에 들어가 있을 때 아마도 좋은 점수를 얻게 되겠구나. 나는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이 내 생기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인체 관련된 그러한 키워드들이 있고요. 의학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산업 관련된 키워드들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을 그냥 보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키워드들을 한두 개씩 꼭 캐치해서 학기당 한 번씩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종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종은 그냥 입시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학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런 전공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고 탐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전공 지식을 미리 함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정말 멋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방법이 학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았다면 이 영상을 끄고 바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에요. 이번 학기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미체형교육의 이강철 실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제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또 다음 영상에 어떤 학과가 올라올지를 추측해보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